최근 르노 삼성 자동차가 링크앤코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죠. 네. 링크앤코라는 회사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것 네네.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그룹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완전히 이제 손을 뗐기 때문에 26년 만이죠. 1995년에 삼성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 르노 삼성이 삼성도 떼고 링크앤코라는 회사라 또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니까 궁금증이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저도 뭐 삼성차 계속 지켜봤었던 브랜드고 지금도 광고가 생각이 나요. 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사실 많이 달랐죠. 네. 그리고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적자가 많이 났었다고 해요. 사실 이제 부품이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속이 비싸다는데 비싼 걸 썼으니까. 그쵸. 그래서 네. 비쌌던 것도 원인입니다. 자, 근데 삼성그룹이 자동차에서 완전하게 손을 뗐는가? 이게 또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게 SDI가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삼성그룹이 하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장 쪽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차들의 뭐 쉽게는 사운드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하만 것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삼성은 자동차 이 완성차 자체에서는 손을 살짝 놨지만 자동차에 대한 연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르노 삼성은 네. 르노 그룹이 지분을 80% 네. 그리고 삼성카드가 19.9%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삼성카드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되면서 네, 결정을 했죠. 이와 같은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오는 2022년부터 르노 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돼요. 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네, 링크앤코와 손을 잡았다. 네, 아직까지는 사실 가시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네. 손만 잡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가능성, 르노 삼성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은 링크앤코라는 브랜드가 익숙하지 않아요. 어떤 모델이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 네. 자, 그런 모델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과 링크앤코의 협업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저희도 예상하는 것일 뿐이지 뭐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명확히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 먼저 링크앤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이제 오토뷰 기사를 챙겨봤다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손우 기자가 많이 썼죠? 중국 지리그룹과 볼보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네. 지리의 그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볼보의 기술력이 서로 융합돼서 링크앤코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2016년 처음 등장을 했어요. 네. 아주 젊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뉴에이지 브랜드라고 자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젊은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링크앤코 그리고 르노 삼성이 이제 연을 맺는 것인데 좋겠다. 네. 자,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 두 회사가 연을 맺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룹 차원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더 커집니다. 네. 지리 자동차 그리고 이것이 르노 삼성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르노 그룹의 네.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현재의 르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2020년에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는데 르노는 중국에서 동펑 자동차와 네. 합작 회사를 설립했고 많은 판매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안 팔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펑 자동차는 르노 이외에도 닛산과도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합작을 했죠. 네, 르노가 철수하면서 닛산에게 이 모든 판매량을 넘겨주고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르노는 절대로 중국 시장을 포기할 회사가 모든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는 절대로 중국 시장을 포기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르노가 다시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손잡은 것이 바로 지리 그룹이에요. 그렇죠. 네. 르노 지리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르노는 중국에 신차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판매량을 넓혀보고 지리는 르노와 함께 새로운 차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 이외에 특히 한국 시장에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링크앤코라는 회사명에서도 나타나지만 뭔가
미래지향적인 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좀 융합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물씬 주고 있는데 자 어떤 회사인지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링크앤코는 지리그룹의 어떤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사실 중국 자체에서 지리의 고급 브랜드가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모델은 순전히 중국 내수 시장만을 위한 것이고 해외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 링크앤코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회사이기 때문에 남다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링크앤코 몰이라고 이제 테슬라 부르고 같은 있고요. 거죠? 네,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링크앤코 센터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판매망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앤코 스페이스라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네. 일종의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을 비롯해서 자동차 어떤 문화 그리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쉽게 말해서 현대 모터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문화적인 공간 그리고 여기서 차를 실제 판매하는 네. 이 두 가지를 합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모터쇼장에서 트램블린을 설치해서 어떤 새로운 네. 경험을 한다든지 특히 SNS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네.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테슬라는 네. 이 오너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젊은 브랜드답게 기업 차원에서 SNS로 접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링크앤코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이게 사실 공격적입니다 또. 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 있는데 자 링크앤코가 이 모델 03을 출시할 때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출시를 했거든요. 네, 저도 후지 스피드웨이를 가봤는데 어쨌든 그곳이 도요타의 성지입니다. 그쵸. 홈그라운드죠. 네. 심지어는 뭐 렉서스에는 F, 이 네. 고성능을 상징하는 F도 후지에서 따왔다. 그쵸.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차를 발표를 합니다. 네. 뭐 도요타도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우린 잃을 것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측면에서 뭔가 도요타랑 이게 그림이 뭔가 경쟁 구도로 가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공격적인 스탠스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 참 뭐 재미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이 모터스포츠 쪽으로도 WTCR 쪽에 참가를 하고 있죠. 네, 좀 활발하게 네. 참가를 해서 꽤 준수한 성적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지리그룹의 자본 그리고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볼보의 기술력 네. 이것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대중화를 지향하는 것이 링크앤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볼보의 기술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볼보의 CMA 플랫폼을 네. 활용한 차를 또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이제 볼보의 과거에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렸던 드라이브 E 몇 년 파워트레인을 전에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었죠. 네, 쓰고 예를 들어서 아이신의 변속기 그리고 보그워너의 4륜구동 시스템 이런 기술력들을 이용해서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그럼요. 중에 하나인데 최근 중국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쁩니다. 디자인도 네. 요즘 잘 뽑아내고 소재도 있고 고급화가 잘 돼 있어요. 네. 우리보다 더 비싼 걸 써요 이제.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충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노하우 있거든요. 부족에서 오는 그런 네. 문제죠. 하지만 볼보의 플랫폼을 활용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건 먹고 어느 정도 들어간다.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북미 시장에서 충돌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동일한 플랫폼을 가진 모델에 대해서는 추가 시험을 하지 않고 네. 그대로 이제 승계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볼보는 튼튼하다, 안전하다. 네. 근데 그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왔다. 네.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에이다스 시스템까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쓸만한 에이다스 시스템 그리고 업데이트도 볼보와 사실 뭐 같이 네.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와 같은 링크앤코의 차가 만약에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된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국산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볼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렇다 보면 실제 뭐 성능에서도 네. 일부 국산차보다 뛰어난 그런 모델이 링크앤코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런 링크앤코 뭐 안전성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뭐 충돌을 직접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논외로 가서 이 링크앤코가 내놓은 각 모델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링크앤코 그 마케팅이 상당히 참신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를 보는 것처럼 어떤 차량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소비자들을 설득할지를 아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링크앤코 0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 네.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제동 거리를 35m라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앤코 03 2.0 모델이 35.6m. 그리고 고성능 모델이 있는데 03 플러스 모델이 있는데 네. 이 모델의 제동 거리가 34m라고 발표를 했어요. 현재 공식적으로 제동 거리를 발표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정도가 스포츠카 브랜드 정도죠. 네, 꼽히고 있는데 링크앤코가 이런 제동 거리를 발표했다는 것, 심지어 제동 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순히 링크앤코 중국 차라고 무시하진 않고 기술력이 있구나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이 제동 시험을 하고 있는데 최근 볼보 차들, 이 새로운 볼보 차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랐던 것이 바로 이 제동 부분이거든요. 심지어는 35m 언더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속성 부분. 단발적으로 한 번만 딱 잘 서고 못 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을 이어갑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오이 타이어죠. 기본 출고용 타이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그대로 이제 링크앤코도 받아들여서 네. 우리 차가 볼보의 플랫폼을 써서 기본적으로 안전한 것도 있지만 서는 부분에서 네. 안전한 그런 것들도 지켜나간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링크앤코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에게 고정관념으로 좀 작용할 그런 소지가 있죠. 네. 그래서 각 모델을 보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좀 별로인가? 네. 아니면 그래도 이거 좀 쓸만하겠는가? 네,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각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내놓은 모델은 링크앤코의 01이라는 네네. 모델입니다. 링크앤코는 기본적으로 숫자 네임을 네네. 하고 있어요. 01 모델은 볼보의 XC40을 그대로 리리지한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15만 위안인데 이것을 하나로 계산하면 한 2,700만 원대입니다. 긍정력 있네요. 네, XC40 대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는 저렴하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운영 중입니다. 1회 충전으로 5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네네. 발표를 했는데 가격이 하나로 한 4,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저 정도면은 대략 그래도 한 30km 실주행 네. 거리 이상을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4,200만 원 정도의 PHEV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 02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포르쉐 카이엔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브랜드 간 차이는 좀 크지만 이 카이엔이 있고 이것을 카이엔 쿠페로 진화시키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뜁니다. BMW도 X5가 있고 X6가 있을 때 X6가 더 비싸거든요. 네. 요만큼을 쳐냈는데 가격은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 쿠페 스타일로 가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자, 이 링크앤코 02라는 모델은 02를 베이스로 만든 쿠페형인데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네. 엔진도 1.5L 터보를 쓰죠. 그래서 가격이 우리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2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매력적이죠. 그러면 매력적이죠. 네. 굳이 컨셉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국내도 소형 SUV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론도 삼성 XM3가 쿠페형 스타일을 갖고 왔는데 가격은 제일 싸요. 맞아요. 네. 때문에 이 링크앤코 02도 유사한 컨셉 쿠페지만 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감으로써 젊은 소비자들을 잡겠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확실히 젊은 층에게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하는지 잘 네. 알고 있는 오히려 브랜드라고 편견 생각이 없는 돼요. 소비자들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네. 02 이외에 03 모델이 있는데 이 네. 모델은 이제 스포츠 세단을 지향합니다. 네. 국내 출시 이제 앞두고 있는 폴스타 2와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네. 그것의 내연기관 버전이라고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폴스타는 순수 전기차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CR을 비롯해서 다양한 레이스 경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고성능 모델도 운영 중이에요. 네. 03 플러스라고 이제 링크앤코의 고성능 사양은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는데 네. 이 모델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네. 254마력을 발휘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신의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보그원의 4등 구동 시스템을 시스템을 사용하고 쓰죠. 있는데요. 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9초 만에 네. 가속을 하고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제동하는 그 제동 거리는 거리가 34m에 불과합니다. 잘 섰죠. 네, 이 정도면 국산차 중에선 만약에 국산차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성능, 가성비를 그렇죠.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봤을 때 사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파워트레인이잖아요. 볼보에서 기존에 이제 B5 이전에 판매를 했었던 T5 파워트레인과 이제 조합이 된 것인데 네. 그래도 이 차체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내에 들어와도 어떤 고성능 모델로서 고성능 지향 모델로서의 가치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 모델이 있는데 전동 이제 스쿠터라고 얘기하는데 킥보드 같은 네. 형식이죠. 그래서 가격은 50만 원대. 근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뭐 중국산 킥보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에서 만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신뢰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뭐 레저를 비롯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배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물론 이제 도보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받는 입장에서 좀 짜증 나니까 네,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도 좋겠다. 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그래도 50만 원대면 사실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100만 원 넘는 킥보드가 많은데 네. 50만 원대면 저도 좀 관심이 좀 갑니다. 어딜 타고 다니라고? 출퇴근을 한번. 네. 네. 비 오는 날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05 모델이 있죠? 네, 05 모델은 아까 02 모델 말씀드렸는데 네. 그 모델의 고급화된 고성능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네. 바탕으로 254마력 발휘하고 네.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을 함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로백 성능도 출중해요. 6.7초면은 그래도 나쁘지 충분히 않죠. 괜찮죠. 가격이 3,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구성만큼 좀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국산차도 한 이 정도 되니까 네.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고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미 볼보가 되는 파워트레인, 네. 거기다 아이신 변속기에 무궁화로 4륜 시스템 네. 이런 것들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 환산이 좀 될 텐데 이런 차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국산차 브랜드들도 좀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06 모델도 네.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모델은 좀 지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많이 사용이 네. 됩니다. 플랫폼도 지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BMA 에고 네. 플랫폼을 활용을 했고 엔진도 새롭게 개발을 했어요. 네. 3기통의 1.5리터 터보 사양입니다. 여기서 175마력 발휘하니까 뭐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양도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볼보 기술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네. 이제는 좀 기술적으로도 독립을 하려는 그런 욕심을 네. 보이고 있는 것 자, 같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중국 애들이 원래 좀 그러니까 다시 본인들의 기술로 넘어오게 되면 뭔가 이렇게 다 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 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인 원천 기술을 볼보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응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안전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가져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쓰기 좋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만하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차 체리 QQ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이제는 잊어버려도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국내 차 입장으로 볼 때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그 차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자,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09입니다. 네. 네, 연고 없다가 아니라 09. 자, 최상급 SUV죠. 그리고 이 차의 뼈대가 되는 것은 XC 이제 90. 이 차의 링크앤코 버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데, 자, 기존까지 이제 지리와 이제 합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 때는 CMA 플랫폼을 썼는데, 09는 SPA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네. 좀 더 이제 고급 플랫폼이죠. 또한 이 플랫폼이 폴스타 말고 지리나 링크앤코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PHEV 이런 것들로 진화를 한 만큼 거기다 가격적인 경쟁력이 매우 또 출중하잖아요. 앞서도 계속 가격이 나왔는데 네. 무려 이제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30만 위안으로 발표가 됐죠. 우리 가격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5천만 원 중반대에 볼보의 XC90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옵션이 뭐 들어가더라도
이제 볼보로 보면 XC60의 엔트리보다 저렴한 가격에 XC90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브랜드가 우선시되지 않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차가 아닌가. 그렇다고 뭐 빠진 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렇죠. 볼보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비롯해서 뭐 자동 주차나 어라운드 뷰 시스템 다 들어가 다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차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자, 일단은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네. 이제 브랜드 중 하나인 링크앤코 그리고 그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르노 삼성이 잘하는 것, 자 국내 시장 여건상 가장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현대 기아차 그룹이죠. 네. 실제로 마케팅이나 뭐 기타 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면 몇 배 이상에 달합니다. 근데 제한된 환경 안에서 마케팅을 잘하면서 그래도 싸워왔고 그와 같은 마케팅의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 상품 그리고 다양한 차들이 받쳐준다면 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더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요. 네. 볼보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링크앤코의 뭐 젊은 이미지 그리고 가격 말씀드렸죠. 르노 삼성의 이런 생산 능력을 비롯해서 마케팅이 어우러진다면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네. 기대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르노 그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앞서 이제 얘기했지만 성공을 못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한국 소비자들은 볼보에 대한 또 충성도 높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함께 융합된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도 입장도 있고. 해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일부 전기차가 있었지만 내연기관 중심으로 왔었던 르노 삼성차 입장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차 라인의 확대는 분명히 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링크앤코가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또 전기차 쪽으로도 갈 거니까 아마 이런 기술력이 르노 삼성 쪽에 그대로 온다면 네. 이제 전동화를 비롯해서 미래 대비하는데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예상하기에는 아직은 좀 네. 이른 단계지만 볼보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네. 이 차를 볼보를 케어하는데 지금 좀 제한적인 그런 요소들을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의외로 르노 삼성이 풀어줄 수 있을 네.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정말 국내 시장에서 좀 큰 한방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실 이제는 국산차가 가성비 좋다는 말을 하기가 그런 게 네. 자, 세그먼트 대비 편의 장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약간의 그 독점 이 체제가 더 굳어졌기 때문에 네.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 물론 거부감을 가지실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이 많아질수록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네. 자,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뭔가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그렇죠. 가격적인 이점도 충분히 가져가면서 좀 건강한 시장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네.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그랜저, K8 그 밖에도 다양한 차들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서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요즘에 안전사양 가지고 좀 옵션 장사를 좀 하잖아요. 이제는 네. 하죠. 링크앤코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좀 기본화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네. 않을까. 그럼 또 소비자들이 좋은 이득을 거죠. 받는 거고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건강한 좀 소비자 문화로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르노 삼성차 그리고 링크앤코 이들의 MOU를 통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